네, 이번 시간에는 중국 동포 취업과 관련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동포를 외국 인력으로 한국 정부에서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동포에 대해서 다른 지역 동포랑 같이 동포로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외국 인력으로서, 특히 단순 노무 인력으로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고령화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과 예산이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민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해소를 위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민 정책에 있어서의 제일 대상을 동포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이 아니고 또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고 또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하고 이러한 중국 동포들을 먼저 한국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들은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이 인적 자원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좀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많은 나라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화교화인 인재를 처음에는 천인계획이라고 해서 1000명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만인계획으로 바뀌었고요. 이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인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화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인적 자원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중국 동포를 단순 노무 인력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동포들의 고급 인력에 대한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다르다. 특수한 지위를 가진 동포지만, 왜 그래요? 외국인이지만 동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일반 외국인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중국 동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재동포 비자로 들어오게 되는데 중국 동포 같은 경우 재동포 비자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최근에 그 수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한국에서의 시각이 처음에는 우리 동포다 하는 시각이었다가 지금은 중국인 아니야 하는 시각으로 차별과 배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동포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이러한 것은 모두 다 한국 정부의 중국 동포 유입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대로 중국 동포를 외국 인력으로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회적으로 동포 인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마스터 플랜이 있어서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중국 동포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관리를 했던 것이죠.
산업연수생재건, 취업관리재건, 방문취업재건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포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방문취업자와 재외동포 비자라고 하는 두 체류 자격이 가장 크게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방문 취업 비자는 이제 나이도 이제 18세 이상으로 낮춰서 발급을 하고 있죠. 최대 4년 10개월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재외동포 비자는 한국에 계속 체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단순 노무에 취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제도 설계랑은 다르게 중국 동포들의 실태는 사실상 다르다는 겁니다. 특정 업종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가령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지신 분들은 건설업에,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신 분들은 광제조업에 집중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 비자가 원래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동포 입장에서 보면은 고용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조업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점입니다. 또 비자랑 상관없이 높게 종사하는 업종이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 이주라고 할까요? 중국 동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돈을 벌겠죠. 특히 재외동포 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보니까 자본이 축적되게 됩니다. 한국에 정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업종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 결과 중국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서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동포에 있어서의 취업 쟁점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동포로서 바라보는 데서 오는 F4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인력으로서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의 H2 비자라든지 F4 비자에 있어서도 노동 인력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동과 비자라는 체류 자격 그 속에서 차별이 나타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동포에 있어서의 제일 큰 특징은 단순 노무 시장 내에 지위가 고착화됐다 하는 점입니다. 동포라고 하는 동포 정책보다는 외국 인력 정책이 중심이 되면서 사실상 모호한 제도를 갖게 되다 보니까 연령, 학력 상관없이 단순 노무 시장에 이들이 몰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 내에서도 이 재외동포 비자로 전환한 동포들 같은 경우에 전문직에 종사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수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말은 그 기능에 있어서 전문 기능이라든지 또는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이 사실상 시장이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단순 노무 시장 내에 계속 머물다 보니까 직업적 계층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낮은 사회적 계층으로 중국 동포들이 인식되게 됐습니다. 또 중국 동포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국인들의 일자리에 있어서 특정 부분을 위협하는 그러한 얘기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 취업 그리고 재외동포 이 비자가 있습니다만은 방문 취업 비자에서 재외동포 비자로의 변경이 허용되고 그러면서 취업 업종에 있어서도 변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두 번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활동 제한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재동포 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불법 체류 다발 국가의 동포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은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이죠. 이분들은 단순 노무 직종 취업하지 않는다는 비취업 서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거주국에 따라서 동표를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동포들의 취업 활동을 넓게 뭐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취업 활동 제한이 중국 동포들의 어떤 수요, 능력, 요구 이런 것과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제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류 자격이랑 취업 허용 분야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 취업은 단순 노무, 재동포는 단순 노무에 취업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 경계가 사실상 애매하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단순 노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다는 거 아닙니까? 숙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숙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숙련된 경우에 숙련된 기술을 가진 경우에 있어서는 재동포 비자를 준다고 하는데 이 숙련과 비숙련의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애매모호한데 이것이 사실상 산업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봐도 사실상 체류 자격 변경 여부에 따라서 산업별 분포가 그렇게 변모가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산업별 특성과 동포 체류 자격 간의 미스매칭이랑 연결된다 하는 경우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중국 동포가 다수 종사하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상에 있는 것과 다른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 가령 방문 동거라든지 혹은 영주권자라든지 다른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노동시장으로서의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이 구조적인 모순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아예 외국 인력 정책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게끔 해서 중국 동포 노동력을 파악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동포라고 하는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 동포로서도 안 되고 노동력으로서도 정확하지가 않은 그러한 사태를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조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조사할 때 인터뷰 사례가 있는데 보시면 현장에 계신 대부분의 F4는 자격증이 없어요.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에서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고 또 F4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 같은 데를 다니면서 다르게 일하는, 그래서 중국 동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